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함께 딸아이를 기르고 있는 30대 주부입니다. 남편의 집안에는 자기 하고 싶은 일은 죄하고 다니면서 가세를 기울게 한 골칫덩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저의 시누이였습니다. 어릴 적 받은 학대 때문에 우울증이 걸렸다고 하여 이해를 많이 해주고 배려해줬지만 선을 넘은 이기심과 뻔뻔함 때문에 저와 남편을 비롯한 시어머니까지도 포기한 사람이 바로 저의 시누이인데요. 헌신하던 가족이 돌아서기까지의 과정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보, 오늘은 하은이랑 종일 놀아줄 거라고 하더니 아침부터 안 보이네? 일요일이라 애가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것 같던데 아빠 안 보인다고 벌써부터 울상이야. 아, 누나가 불러서 잠깐 카페에 와 있어. 주방 준비하는데 아르바이트생이 갑자기 못 오겠다 그래서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네. 그게 아침도 안 먹고 휴일에 가서 할 일이야? 사람 없으면 없는 대로 혼자서 하시면 되지. 형님도 너무 하신다, 정말. 원래 누나 거들어주는 사람 없으면 일 자체를 못하는 사람인 거 알잖아. 금방 마무리 지은 다음에 갈게. 형님은 아르바이트생 뽑아놓은 게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일을 그만두게 하신대? 그거야 모르겠지만 양쪽 다 사정이 있겠지. 사정이 있기는. 보나마나 또 잘생긴 아르바이트생 뽑아놨다가 사적으로 연락해서 괜히 힘들게 했겠지. 저번에도 아르바이트생한테 찝쩍거리다가 고소당할 뻔 해놓고 대체 왜 그러시는지 몰라. 연애하고 싶으시면 소개팅을 받든지 맞선을 하든지 해야지 왜 사장 직위 이용해서 자꾸 일을 힘들게 하시냐고. 안 그래도 누나한테 물어보니까 소개팅이랑 맞서는 자기 수준에 안 맞는 사람들만 나와서 싫다더라. 정신 차리실 때라고 내가 한마디 쏘아붙이고 싶다. 정말로. 이혼 경력 있고 나이도 30대 후반이면 눈을 좀 낮추든지 해야 할 거 아냐. 안 그래도 엄마도 그걸로 맨날 잔소리 중이긴 해. 언제까지 이렇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살 거냐면서. 솔직히 어머님 말씀 하나 틀린 거 없지. 당신은 그냥 무던하게 초중고 다니고 대학 나와서 회사 취직할 때 형님은 인생 즐기면서 멋대로 사셨잖아. 아버님 돌아가셔서 집안 힘들 때도 나 몰라라 유학 갔다 온 것도 모자라서 자아 성찰한답시고 유럽 여행만 1년 넘게 다니고 말할 때마다 프랑스는 어떻니? 유럽은 어떻니? 좀 잘난 척이야? 아주 꼴 보기 싫어서 죽겠어. 그만해. 당신 괜히 이런 거로 열 올려봤자 당신만 손해야. 말한다고 들을 사람 아닌 거 알잖아. 그렇게 당신이랑 어머님이 계속 양보하고 져주니까 문제인 거 몰라? 유학에 여행에 돈 펑펑 써댔으면 됐지. 카페까지 차려달라고 해서 집안이 좀 시끄러웠어? 그렇긴 하지. 당신 말이 100번 지당해. 유학 다녀와서 전공이랑 상관없는 카페 차려줬으면 잘하기라도 해야 할 거 아냐. 그런데 남자애 미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가족이며 아르바이트생이며 안 가리고 부려먹기만 하고 잘생긴 아르바이트생은 찝쩍거리고 그만하라고 좀. 안 그래도 엄마 가뜩이나 몸도 안 좋아서 심란한데 당신까지 이럴 거야? 어머님 스트레스 받아서 몸 안 좋으신 것도 다 형님 때문인데 내가 어떻게 잠자코 있겠냐고. 배울 만큼 배워놓고도 한도 끝도 없이 욕심을 부리고 사치하는 남편의 누나는 집안의 골칫 덩어리였는데요. 어머님이며 남편까지도 순에 빠진 사람이라 속을 썩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나마 형님에 대해 호통을 치고 혼쭐을 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아버님이었지만 제가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돌아가시고 말았죠. 예, 아가. 내가 저번에 준 청국장은 아직 넉넉히 남아있니? 네가 그거 맛있어 하잖니. 아직도 많이 남아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남편이나 저나 너무 잘 먹고 있어요. 아주 기가 차게 숙성이 돼서 너무 고소하고 맛있던데요. 네 솜씨가 좋은 덕분이지. 내가 뭘 했다고. 그래, 넉넉하게 잘 먹고 있다니 됐다. 혹시 어머님 돈 필요하세요? 내가 돈 필요할 일이 뭐가 있겠니? 연금도 꼬박꼬박 나오겠다. 쓸 일도 없는 늙은이인데. 형님이 최근에 그이한테 돈 빌려간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일 있을 때 보통 한 명한테만 말씀하시진 않잖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혹시 돈 필요하신가 해서요. 네가 사려가 깊은 애니 나 죽더라도 뒷일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나. 맞다. 안 그래도 지영이가 돈 빌려달라고 얘기를 하더구나. 혹시 괜찮으면 돈 좀 융통해 줄 수 있겠니?
내가 나중에 너한테 이자까지 쳐서 다 갚으마. 빌려드리는 거야. 그리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이자도 상관은 없어요. 단지 형님한테 돈을 빌려준다는 게 너무 걱정돼서 그런 거죠. 카페 운영이 계속 안 풀리고 있나 봐요? 나야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다만 요즘은 다들 어렵고 힘든 시기라고 하잖니. 어머님, 제발 형님한테 더는 휘둘리지 마세요. 제가 남편이랑 같이 카페 일 도와주러 간 적 있었는데 진짜 거기서 겪어본 거 다 말도 못할 지경이에요. 뭐가 어떻길래 그러니? 손님은 별로 없는데 아르바이트생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표정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손님들이 와서 물티슈 있냐? 물 좀 달라 당연한 요구하는데도 형님은 그걸 왜 여기서 찾냐면서 불친절하게 굴고요. 카페 리뷰며 평점이며 다 최악일 수밖에 없죠. 걔가 어릴 적부터 몸이 많이 안 좋았다. 그래서 오냐오냐 하면서 길렀더니 사회성이 많이 떨어지는구나. 아무리 사회성이 떨어진다고 해도 형님은 너무 심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도 아니고 이제 어머님도 그만하셔야죠. 언제까지 저렇게 혼자만 인생 편하게 막 살도록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너희들한테도 스트레스를 많이 주니? 흉보는 것 같아서 속속 다 말씀드리기는 못한데 남편을 너무 부려먹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긴 해요. 아무리 집에서 일하는 프리랜서라도 그렇지 백수는 아닌데 무슨 하인처럼 시도 때도 없이 부르잖아요. 내가 몸이 요즘 많이 안 좋아서 죽을 날이 머지않았다 싶구나. 그래서 이 늙은 몸뚱이 하나 의탁하고 싶어서 도와준 것도 있다. 형님은 어머님 모시겠다 하시고요? 지금 연애하고 결혼도 해야 하는데 누구 혼사 막을 일 있냐면서 성질을 내더라. 그래서 한번 얘기 꺼내보고 그 뒤로는 아예 말도 안 했다. 어머님께 받은 게 얼마인데 형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제가 형님한테 한번 얘기 꺼내볼게요. 만약 어머님 못 모시겠다고 하면 제가 모실 테니까 이 일로 상심하지 마시고요. 지훈이가 별로 달가워하지 않을 텐데. 그이가 내색을 안 해서 그렇지 어머님 걱정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괜찮다고 하는데 반대할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맨날 멋대로 형님 도와주러 가는 사람이 어머님 돕겠다는 건 반대하려고요? 내가 니들한테 정말 면목이 없구나. 형님, 단도직입으로 말할게요. 어머님 모시는 일 못하겠다 하신 거 사실이에요? 올케는 신경 쓸 일 아냐. 관심 꺼. 아니, 정말로 사람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유학 보내주시고 카페 차려주시고 그동안 해주신 게 얼마인데요? 나 어릴 때 아빠한테 혼날 때 엄마는 구경만 하던 사람이야. 그것 때문에 나 우울증 걸려서 고생했던 것도 계산해야지. 저도 그 얘기 남편한테 들어서 이미 알고 있어요. 아버님 지갑에 몰래 손대다가 혼나신 거로 아는데 그런 훈육은 당연히 필요한 거죠. 그날 아빠한테 얻어맞고 울어서 눈 퉁퉁 붓는 바람에 애들한테 놀림받았다고. 당시에 나한테는 어마어마하게 슬프고 충격적인 일이었어. 남 일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 살면서 그런 정도 혼나는 건 누구나 다 겪어요. 제가 봤을 때는 형님이 너무 연약하신 것 같은데요?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올케. 아르바이트 하는 애들 내 얼굴도 제대로 못 쳐다보는데.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전에 도와주면서 확인하지 않았어? 올케한테도 한번 체험시켜줄까? 그야 자를 수 있는 권한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 눈치를 보는 거죠. 그럼 엄마랑 내 동생은 왜 내 눈치를 살피는데? 그이랑 어머님이 착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형님, 제발 좀 정신 차리세요. 사람이며 가족이며 다 잃고 떠난 이후에 정신 차려봐야 소용없어요. 어머님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제발 계실 때 정신을 차리라고요. 자꾸 동정에 호소하면서 감성팔이 하지 마. 내가 제일 극혐한 게 감성팔이니까.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니 평생 함께니 달콤한 말만 해대던 전 남편한테서 내가 아무것도 못 배운 줄 알아? 가족이니 뭐니 하는 말로 사람 올가매려 들지 마. 어머님이 그럼 형님을 챙겨줘야 하는 이유는 뭔데요? 가족이니 뭐니는 형님이 받을 때는 해당이고 줘야 할 때는 감성팔이인가요? 그러게 누가 날 낳으래? 힘든 세상에 태어나게 했으면 돌봐줘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 남편은요? 남편은 형님 낳은 부모도 아닌데 왜 도와줘야 하는데요? 도와주기 싫으면 도와주지 말라고 해. 난 그냥 요청했을 뿐인데 지가 도와주는 걸 나보고 뭐 어떡하라고.
저는 분명히 경고를 드렸어요. 가족이든 카페든 이런 식으로 자기 좋을 대로만 하고 살면 분명 후회하는 날 오실 거예요. 아이고, 무서워라. 올케 지금 사람 협박하는 거야? 그냥 당연히 해야 할 말씀을 드리는 것뿐이에요. 동생은 나 어릴 때부터 누나 하면서 잘 따르던 애야. 내가 잘 되면 걔 어련히 알아서 챙겨줄 거라는 생각은 왜 못해? 그렇게 입에 발린 말씀하셔도 전혀 믿음이 안 가네요. 당장 아프신 어머님도 못 돌봐드리겠다는 분이니까요. 내가 카페 일도 하고 연애도 해야 해서 사정이 안 돼서 그러는 거잖아. 사람 말귀를 왜 못 알아듣지? 하고 싶은 대로 본인 할 말만 하지 말고 사람 얘기를 좀 들어. 도통 말이 통하지 않는 시누이를 놓고서 더 떠들어봐야 입만 아플 뿐이다 싶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시누이와 나누었던 대화를 전하는 한편 시어머니의 간병 문제도 논의했습니다. 누나가 원래부터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고 뻔뻔한 데다 이기적이기까지 한 건 알고 있었어. 그런데 이건 좀 해도 너무하네. 얘기하면 할수록 점점 더 사람이 싫어지는 거 있지? 당신도 일하는 거 괜히 방해받지 말고 형님 도와드리는 거 그만해. 수발드는 거 당신도 힘들잖아. 이제 또 우리 어머님도 모시면서 살아야 하는데. 미안한데 당분간만 이대로 현상 유지하면 안 될까? 뭐? 당신 진짜 제정신이야? 당신이랑 어머님께 하는 소리 봤잖아. 이 지경이 돼서도 편드는 거면 당신 진짜 호구야 호구. 흥분하지 말고 일단 내 얘기부터 잘 들어봐. 엄마 요즘 건강이 진짜 많이 안 좋아서 의사도 길게 보지 않고 있더라. 이 상황에 내가 누나랑 괜히 다투거나 하면 엄마 마음은 좋겠어? 당신 말이 맞다고 치자. 그러면 형님은 계속 지켜보고 있으란 말이야? 아빠가 돌아가실 때 누나가 임종 안 지켰었던 얘기했었지. 엄마가 그때 누나는 우리 집안 사람 아니라고 했어. 실망해서 그냥 버린 자식 취급하려고 할 때 아빠가 엄마한테 그러시더라. 그래도 우리가 낳고 기른 자식이니까 조금 더 기회를 줘보라고. 엄마도 아빠 유언이나 다름없는 말 때문에 여태껏 참고 있는 거야.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전혀 짐작도 못했네. 의외다 아버님. 엄마도 나름대로 다 생각하고 있는 게 있을 테니까 나나 엄마 조금만 더 믿고 기다려줘. 당신한테 피해가는 일 없도록 내가 신경 쓸 거고 앞으로 당신이나 우리 딸 하은이한테도 더 잘할게. 됐네요. 이미 당신은 넘칠 정도로 잘하고 있으니까 괜히 무리나 하지 마. 어머님 건강 생각해서 그렇다니 내가 뭐 할 말이 있겠어. 남편과 상의한 저는 그날로 어머님의 집으로 거처를 옮겨 간병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형님의 일을 공짜로 도와주면서 차곡차곡 갚아줄 일에 대해 계획을 하고 있었고요. 그 사이에 형님은 잘 풀리지 않는 연애 때문인지 폭식을 하게 되었고, 제게는 남자를 소개해달라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한 일도 있었습니다. 올케. 요즘 내가 연애를 갑자기 하고 싶고 그러네? 주변에 좋은 사람 있으면 좀 소개해주고 그렇게 해라. 그동안 소개해준 사람들 계속 마다하셨던 게 형님이시잖아요. 그거야 다들 재미없는 남자만 소개해주니까 그렇지. 몸 좋고 얼굴 잘생기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 형님, 솔직히 나이도 있으신데 언제까지 그런 사람들만 만나려고요. 나쁜 남자한테 되는 것도 이제는 질린다면서 건실한 사람 만나고 싶다고 말씀하신 거 기억 안 나세요? 솔직히 나야 능력도 되고 외모도 되니까 능력 없는 남자라도 연하에 잘생기기만 하면 문제될 거 없잖아. 아르바이트생들 중에서도 하나 고르고 싶기는 한데 그래도 일과 사랑은 구분 지어보려고. 남편 얘기랑은 완전히 다르네요. 일 도와주는 동안 잘생긴 아르바이트생한테 엄청나게 치근댄다고 그러던데요. 그리고 여자 알바랑 남자 알바 같이 붙어 있으면 잔소리 하시고. 일하러 와놓고 시시덕거리니까 내가 뭐라고 한 거지. 괜히 시비를 걸고 심술 부릴 사람 아냐. 그리고 동생도 말하는 거 웃긴다. 지가 나를 보고 있었으면 얼마나 보고 있었다고 그딴 식으로 말을 한대? 일주일에 대여섯 번 가서 일 도와드리고 있는데 당연히 자세히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일은 안 하시고 핸드폰 붙잡고 노닥거리기만 한다던데 언제쯤 일을 하실 거예요? 원래 사장은 가만히 앉아서 전체적으로 일 돌아가는 흐름을 보는 사람이야. 바쁘게 움직인다고 효율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 어쨌거나 형님이 제대로 일하고 인생 똑바로 살기 전까지는 남자 소개는 못 해드려요. 건실한 남자도 싫다고 하시는 분이니 해봤자 의미도 없을 것 같고요.
내가 우울해서 그러니까 위험하고 뜨거운 사랑 좀 하게 해주라. 유럽 사람들처럼 우리나라도 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유럽에서도 형님처럼 인생 편하게 사는 사람들은 없지 않을까요? 옳게 지금 말 다 했어? 왜 자꾸 내 성질을 건드리고 그러지? 이럴수록 동생 내가 힘든 일만 시킬지 모르는데? 남편도 멍청한 사람 아니에요, 형님. 괜히 다퉜다가 어머님 편찮으실까봐 배려하고 있는 거지. 그런 식으로 정에 휘둘리니까 사람이 늘 손해만 보고 사는 거야. 나처럼 뜨거울 때는 뜨겁고 차가울 때는 차가우면서 살아야지. 됐고, 괜히 남의 인생 사는 방식에 이래라 저래라 훈계하지 마. 나도 내일 모레면 40인데 어린 올케한테 충고 듣고 싶지 않으니까. 어머님이나 남편이나 이렇게 긴 세월 동안 기다려주고 있잖아요.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바르게 살 마음은 없으세요? 언제까지 우울증 핑계로 인생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사시려고 그래요? 내가 인생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고? 정말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까? 유학 갔다 오게 해줘. 유럽 여행 다녀오게 해줘. 카페도 차려줘. 대체 어머님이 못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우울증 핑계 대시면서 좋지 않은 술은 놀러 갈 때마다 퍼마시잖아요. 우울증이면 그런 것도 금지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말 우울증을 앓고 있기는 한 거예요? 내가 이유 없이 우울하고 기분 미칠 것 같은 날이 하루 이틀이야? 나도 멀쩡한 정신으로 타고나고 싶어. 올케나 동생처럼 멀쩡한 몸에 멀쩡한 정신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고. 가족이 오랫동안 믿고 기다려주고 있음에도 전혀 바뀔 마음이 없는 시누이. 시누이는 결국 인생을 막 살면서 이 남자 저 남자 고루 만나기만 하고 카페 운영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죠. 매일 술을 마시다가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는 생활이 반복된 데다 나이도 먹다 보니 체중이 점점 불어 임산부처럼 보일 지경이 되었는데요. 어머님은 그 모습을 더 보기가 힘드셨는지 잠자리에 드신 어느 날 조용히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장에 얼굴을 비추지 않는 시누이의 모습에 정말이지 인간이길 포기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군요. 내가 전화해봤는데 안 받네. 가게에도 안 보이는 게 아무래도 집에 있는 것 같아. 형님 가게 비운다고 할 때 늘 집에 있는 거 아니었잖아. 어디 남자랑 뒹굴고 있을지도 모르지. 에이, 설마 엄마 돌아가셨는데 그러고 있으려고? 형님한테 문자는 해봤어? 연락도 안 받고 문자도 확인 안 하고 있으니까 진짜 사람 맞나 싶을 정도야. 어디서 뭘 하길래 이러는 건지 모르겠다. 실종 신고라도 해봐야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일단 나도 나름대로 알아보고 계속 연락 취할 테니까 장례식은 잘 마무리 짓자. 어머님 가시는 길에 외롭지 않게 잘 대해드려야지. 장례식을 시작해 마칠 동안까지도 시누이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 고민이 되던 시점에야 연락이 닿더군요. 엄마가 돌아가셨다니.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야? 내가 그 문자 보낸 게 언제인데 이제야 그 얘기를 말하고 있어? 누나 진짜 뭐 하는 사람이야? 뭐 하는 사람이길래 엄마가 돌아가신 지 며칠 동안 연락이 안 되냐고. 어머님이 잠드신 중에 돌아가셨다고 하지만 형님이 너무 하셨어요. 문제 생기기 전에 바로바로 연락을 받으셨어야죠. 장례식장 오는 사람마다 형님 안 보인다고 무슨 문제 있냐고 물어봐서 대답하느라 진땀 뺐어요. 설마 사실대로 말한 건 아니지? 나도 나름은 사정이 있었다고. 대체 무슨 사정인지 말씀해 보세요. 드러나 보게. 어떤 남자랑 술 마시고 클럽에서 잠깐 놀고 있는데 술병이 났는지 몸살이 걸렸는지 며칠 동안 아주 정신이 없었어. 그래서 알아누워 있었던 것뿐인데 그 사이에 엄마가 돌아가실 줄 알았냐고. 나도 엄마 장례식장에 꼭 참석해야 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럼 병원도 가셨겠네요? 아픈데 당연히 병원 찾아갔지. 의사가 체온 재더니 불덩이라고 아주 기겁을 하시더라. 그럼 어느 병원 갔는지 말씀해 주세요, 형님. 진료 기록 남아있을 테니까 무슨 병이었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알 수 있겠죠. 올케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정말 아파서 병원 갔다니까? 누나가 의심받을 행동을 계속하니까 문제지. 솔직히 우리한테 한 번이라도 신뢰 제대로 준 적이나 있어? 그동안 가족한테 믿음직한 모습 한 번이라도 보여준 적 있냐고. 너 장례식 때문에 힘든 건 알겠는데 누나한테 막말은 하지 마. 솔직히 엄마 돌아가신 거 간병이 시원찮아서 그런 문제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데
나 그런 거 하나도 안 따지고 참고 있다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형님. 설마 제가 간병을 소홀히 해서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입에서 나온다고 다 말이 아닌데. 내가 그 말을 꺼낼까 하다가 참고 있다고 했지. 내뱉은 게 아니잖아. 누나 언제 정신 차릴 건데?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도 이러더니 돌아가신 이후에도 왜 계속 정신을 못 차리냐고. 나 아직 환자니까 투덜거리지 말고 좀 조용히 있어. 몸 잘 치료하고 장례식 가볼 테니까 사람들한테 사정 잘 말하고. 엄마 돌아가신 문제 때문에 혼절했다고 말해주면 되겠다. 이제 누나 수발 들고 시키는 거 따라주는 것도 한계다. 앞으로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누나 일은 누나 스스로 해. 앞으로 누나는 나한테 남이나 다름없어. 아니, 남보다도 못한 사이야. 내가 너 없다고 뭐 아쉬워하기라도 할 줄 아니? 지가 도와주는 거 즐겁다고 해놓고 웃긴다 너. 앞으로 연락 절대 안 할 거니까 연 끊고 살자. 그럼 되겠네. 어머님이 돌아가신 마당에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는 시누이 때문에 저와 남편은 정남이가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유언을 착실히 시행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변호사를 통해 법적인 사항을 철저하게 알아보았죠. 그런 상황을 모르는 시누이는 남편이 도와주지 않자 카페 일이 힘에 부치기 시작하는지 제게 일을 도와달라 요청을 해왔습니다. 옳게. 나야 신우이. 연락 안 하고 살 것처럼 그러시더니 또 연락하시네요. 무슨 일로 그러시는데요? 내 동생이 여태껏 나 수발든 거 옳게도 잘 알고 있지? 솔직히 동생이 도와줘봤자 남자라 그런지 영 섬세함도 떨어져서 불편하기만 했거든. 그래서 앞으론 옳게가 내 수발 들어주면 될 것 같은데. 농담이 심하시네요. 제가 형님을 왜 도와야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옳게. 인생은 누가 얼마나 가졌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거 알지? 등급을 굳이 나누자면 옳게는 하녀고 나는 공주라 이거야. 그러니까 떨어지는 콩고물 조금이라도 받고 싶으면 말을 잘 따라야지. 이제 엄마 돌아가셨으니까 재산도 나누게 될 건데 보나마나 엄마가 나한테 더 많이 주셨을 거 아냐. 야, 이 미친 여자야. 네가 공주라고? 100kg 넘는 공주가 어디 있니? 뭐? 지금 너 말 다 했어? 내가 요즘 살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알면서도 그딴 막말을 해? 그리고 미친 여자? 이게 진짜 완전히 선을 넘네? 선을 넘는 건 댁이지. 이 미친 여자야. 어머님 장례 치른 지 얼마 됐다고 벌써부터 유산 얘기하는 거 하며 남편 대신 나보고 수발 들라고 하는 거 하며 머릿속에 상식이라는 게 박혀는 있냐? 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어머님 같은 분한테서 너 같은 게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우울증인 거 알면서도 그렇게 막말을 한다 이거지? 이러다가 나 우울증 심하게 도져서 더 정신적으로 힘들어지면 네가 책임질 거야? 나중에 후회해도 난 모른다? 내 일 열심히 도와주면 재산 조금은 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러면 다 끝나는 거야. 그래도 괜찮아? 댁이 물려받을 재산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다고. 망해가는 카페 끌어안고 조용히 침몰이나 하세요. 어머님 유서의 재산 대부분은 남편 주겠다고 나와 있으니까.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엄마가 어떤 사람인데 동생한테 재산을 준다고 그래.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게 나인 사람이야. 우리 엄마는. 네가 간병을 했니? 효도했니? 뭘 했니? 길게 얘기하는 것도 지친다. 유서 내용 보내줄 테니까 확인하고 이해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얘기하든지. 야, 설마 엄마 유서 조작한 거 아냐? 너 무슨 꿍꿍이인지 다 말해. 저와 남편의 고생과 헌신을 알아준 시어머니는 집을 비롯한 재산 대부분을 저희에게 물려주시기로 유언을 남기셨고 유서까지도 작성하셨습니다. 공증인이 있었던 상황인지라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도 전혀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시누이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자신의 몫을 주장하더군요. 내가 알아보니까 유류분인가 뭔가가 있어서 나도 재산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그러네? 어떡하나? 간병 얼마 안 되는 거 해주고 재산 독차지하려는 계획이 다 파탄나서. 제대로 알고서 덤벼. 멍청한 여자야. 댁이 유학 간 것부터 카페 차려준 것이며 죄다 특별 수익으로 취급돼서 이미 재산 받은 거나 다름없는 거로 취급되거든. 뭐? 특별 수익? 그게 다 뭔데? 댁이 받을 재산은 이미 죄다 끌어당겨 썼으니까 몫을 주장하려고 해도
우리가 주는 것 외에는 받을 게 없다는 뜻이지. 우리 엄마 재산인데 내가 못 받는다는 게 말이나 되니? 헛소리 하지 말고 내 돈 내놔. 네 몫은 준다고 했는데 왜 자꾸 헛소리하고 있어? 동생은 내 전화 왜 안 받는데? 빨리 내 전화 받으라고 해. 가족끼리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 가족인데 재산 독차지해서 뭐 어떻게 하려고? 이보세요. 가족이니 뭐니 감성팔이 하는 거 극혐이라면서요. 닥치고 그냥 결과나 받아들이세요. 꼬우시면 변호사 고용해서 알아보시고요. 야, 너 당장 이리로 튀어와. 지가 튀어올 일이지 왜 남 보고 오라가라야. 몸이 무거워서 그게 힘드니? 이 기회에 다이어트 한다 생각해서 네가 뛰어와. 너,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아, 참고로 남편이 그동안 계속 일 도와준 건 조만간 신고해서 최저시급으로 받아낼 테니까 그것도 토해낼 준비하시고. 야! 시누이는 발광했지만 이미 법적으로 판결이 난 일이니 어찌할 도리가 있을 리 없었죠. 결국 재산의 극히 일부만을 물려받게 되었을 뿐인 시누이는 저와 남편의 도움 없이 카페를 운영하다가 그것조차도 완전히 말아먹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본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며 기초수급자나 조건부 수급자라도 되겠다고 사회복지사에게 알아보고 있다 했지만 병원을 계속해서 다닌 것도 아니었고 입으로만 우울증을 주장해왔기 때문인지 답이 없는 상황인 것 같더군요. 그 많던 재산을 다 날려먹고 이제야 취직 자리를 알아본다고 하는 중인데 살이 쪄 외모까지 망가졌으니 쉬울 리가 없는 일이죠. 남편과 제게 몇 번이고 눈물로 호소를 하며 취직할 때까지만이라도 돌봐달라 말을 하고 있지만 본인이 이제까지 저지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을 뿐이라며 무시하고 있답니다. 정신을 차리려면 한참 먼 것도 아니고 아예 불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드니 앞으로도 그냥 없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려고요. 선을 넘고 막 나가던 시누이를 혼내주게 된 사연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교사로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들과 딸 아이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남편과 많이 애쓰고 있지만 주변에서 이런 아이들의 교육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고는 하는데요. 제 시누이 또한 제가 마주치기 싫어하는 사람으로 허영과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저를 무시하던 시누이가 최근에 제게 어떻게 박살나게 됐는지 통쾌한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시누이는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할 때부터 이상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확 받을 수 있었는데요. 동생이 결혼을 해서 다행이네. 이제 집안의 대를 이어줄 사람이 생겨서 다행이니까. 앞으로 잘 부탁해, 옳게. 네, 형님. 저야말로 너무 잘 부탁드려요.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게 한 가지 있던데. 결혼식장을 되게 조촐하게 잡았더라? 직업이 고등학교 교사라고 그랬었던가? 그럼 사회적 지위도 있는데 적당히 쓰는 게 어땠을까? 남편이나 저나 조촐하게 식 치르자고 얘기가 나온 상황이었어서요. 형님께서 신경 써주신 건 감사하지만 저희나 다른 분들도 다 결혼식 만족하셨고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 하나뿐인 동생 결혼하는데 뭔가 날림으로 한 것 같아서 기분이 안 좋다고. 내 친구들도 결혼식 참여한 애들 꽤 되는데 여기에는 내 사회적 지위도 걸려 있다고. 알아? 죄송하지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올케 입장에서야 그냥 싼값에 가성비로 결혼식 치렀다고 만족할 수 있겠지. 하지만 내 입장에서는 이렇게 싸구려로 결혼한 동생과 올케가 있으면 마음에 걸린다고. 내 남편이 큰 골프장 운영하는 사업가인데 VIP들이 이 얘기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 그러니까 내가 남편한테 말해서 돈 보태준다고 할 때 받지 그랬어. 저는 남편한테 딱히 그런 얘기 못 들었네요. 아, 그래? 그럼 정우가 말을 안 했던 거구나. 내가 올케 결혼할 때 1억 정도 보태주려고 얘기 꺼내니까 아주 질색을 하더라고.
그런데 사실 형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감사한 일이지만 저도 아마 거절은 했을 것 같아요. 조촐하게 치르기로 했고 저희 분수에 맞게끔 쓰자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과소비를 하다 보면 점점 사람이 돈 쓰는 거에 중독되고 낭비하게 되잖아요. 옳게. 지금 말을 좀 이상하게 한다? 결혼식 치르는 동안 뭐 이상한 거라도 주워 먹었어? 얘길 들으면 꼭 내가 과소비하고 사람들한테 사치 부리는 사람인 것 같네? 아니요, 형님께서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제 기준에 과한 돈은 쓰기가 좀 마음에 걸린다는 거죠. 지금 말한 얘기가 바로 그 얘기 아냐? 동생이랑 결혼했다고 호의로 대해줬더니 사람을 무슨 졸부 취급을 하네? 아, 그래. 올케는 고등학교 애들 가르치는 교사로 교양이 넘치는 사람이지만 난 남편 잘 만난 덕분에 돈이나 펑펑 써제끼고 다니는 형편없는 여자라 이거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는데요. 형님, 전 단지 검소한 게 제 취향이고 좋아서 그런 거예요. 위선 떨지 마. 옳게. 앞으로 내가 지켜볼 테니까 내 성질 안 건들게 조심하고. 이번은 내가 그냥 좋게 넘어갈 테니까 말대꾸 하지도 말고. 호의를 거절했을 뿐인데 무슨 자격지심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자기가 교양이 없다는 둥 별의별 말을 다 하면서 절 나쁜 사람 취급을 하는 시누이. 이때부터 결이 안 맞는다 싶은 사람이었는데 가족 모임을 하고 나면 항상 제게 시비를 거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옳게. 학교 선생님은 나중에 연금 같은 것도 따로 받을 수 있다며. 그거 다 합치면 한 10억 정도 되고 그러나? 아니요, 뭐 그렇게까지는 안 되죠. 나중에 애들 대학 보내고 집 장만해주고 이러면 열심히 저축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저나 남편이나 월급 받는 처지니까. 에이, 내가 또 한 소리 할까봐 지레 겁먹기는. 그럼 공부도 엄청 많이 했어야 했겠네? 이번에 가족들 모였을 때 보니까 막 영어도 유창하게 사용하고 그러더만. 열심히 공부하기는 했는데 외국 간 게 아니라서 유학파만큼은 못해요. 그냥 기본적인 영어, 남들보다는 조금 많이 아는 정도라. 아, 내가 대단하다고 한 게 별거 아니라 이거네? 옳게 은근 사람 칭찬을 돌려가기로 화답하는 경향이 있다? 아니요. 그런 의미로 말한 게 아니라 칭찬받는 게 쑥스러워서요. 그럼 그렇다고 말을 하면 되지. 왜 사람 무식한 거 가지고 돌려가고 그래? 나도 영어 본격적으로 배웠으면 남들보다 훨씬 유창하게 할 수 있었어. 단지 기회가 없고 공부할 시간이 없었을 뿐이지 하면 제대로 했다고. 네, 알죠. 형님이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공부도 하려고 마음먹으면 잘하실 거. 입에 발린 소리 하지 마. 올케가 언제 내 공부 실력 테스트한 적이라도 있어? 무슨 애들 가르치듯이 오냐오냐 하면서 동기부여하는 거 나한테는 안 통해.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건 아니었어요. 그냥 남편한테 형님이 재주가 이것저것 많다고 들었거든요. 예전에 포토샵 같은 것도 다루시고 가족 공예 이런 것도 배우면서 손재주가 참 좋다고 들었거든요. 원래 손재주 좋은 사람은 머리도 좋잖아요. 올케도 머리 좋았을 텐데 왜 선생님 일을 했어? 돈 많이 못 벌고 애들 가르치느라 힘든 직업 아냐? 네, 그건 그렇긴 한데 애들 가르치는 게 좋아서요. 돈 많이 들어오는 직업 하면서 많이 벌어두는 게 낫지 않아? 어차피 졸업하면 뭐 쓸모 있는 것도 아니고 두고두고 만나는 것도 아닌데. 아니요, 저는 지금 직업에 만족하는데요. 그게 바로 헛똑똑이라는 거야. 머리에 먹물은 많이 들었는데 효율적으로 못 쓰는 거지. 막말로 같은 시간 들여서 좋은 머리로 공부를 했음. 내 남편처럼 사업을 해야 할 거 아냐. 그러면 돈도 많이 벌고 애들한테 존경도 받고 그랬을 텐데. 저도 졸업한 학생들이 종종 찾아와서 인사드리고 가는데요. 죄송하지만 사업이나 애들 가르치는 일이나 돈을 놓고만 비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일에 저는 나름대로 긍지도 있고요. 그래. 나도 꽉 막힌 올케한테 괜히 좋은 얘기 들려주고 싶지 않네. 인생 스스로 힘들게 살겠다는데 내가 뭐 어쩌겠어? 이런 식으로 평소에 제 직업을 은근히 비하하고 학생들한테 열심히 가르쳐봐야 뭐 하겠냐는 등 모든 일과 노력을 돈으로만 따지는 사람이 제 시누이였습니다. 남편도 이런 시누이를 지긋지긋하다며 결혼식 지원을 도움받았으면 그걸로 두고두고 우려먹었을 거라고 하더군요. 이렇게 사람 지긋지긋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성격에 질린 건 저와 남편만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누이와 아주버님이 이혼을 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죠.
이혼하는 거 말리려고 가족들하고 다 같이 방문했었다며. 그래도 여전히 이혼하겠다고 고집 부리신 거야, 아주버님? 누나가 완전 울고불고 매달리는데 소용이 없더라. 나도 매형 그간 고생해온 거 지켜봐 왔으니까 뭐 말릴 생각도 안 들었고. 아주버님이 뭐 어떻게 고생했었는데? 한 달에 몇백씩 생활비하라고 갖다 주면 그거 홀랑 다 써버리고 신용카드 돌려막기 하고 명품 가방이며 비싼 외식이며 즐기면서 돈만 써댔다더라. 매형은 누나가 나름대로 투자도 하고 관리도 하는 줄 알았는데 결혼 생활 내내 모은 돈이 하나도 없었대. 그거 듣고 기가 막혀서 돈 어디다 썼냐고 하니까 누나가 돈 쥐꼬리만큼 벌어주는 주제에 왜 잘난 척하냐면서 친구들 중에 의사 남편 있는 사람이랑 막 비교질했다더라고. 아주버님도 화나실만 했겠네. 열심히 일했는데 그렇게 쓰기만 쓰고 존중도 안 해주니까. 원래 말 함부로 하고 자격지심 많은 사람인 건 알았는데 남들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매형도 깔아볼 줄은 몰랐어. 그동안 이거 말고도 들은 일화가 한둘이 아닌데 이 정도면 솔직히 이혼해야겠다 싶어. 결국 이혼을 당한 신우이는 그래도 사업하는 남편을 둔 덕분에 많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정신을 못 차리고 오히려 명품 자랑이며 허세는 더더욱 심해져만 갔죠. 왜인지 모르겠는데 제 앞에서는 엄청 자랑을 하고 남편에게는 몰래 돈을 빌리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여보, 누나가 돈 빌려달라고 얘기 꺼내고 그러진 않지? 나한테는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까지 막 1,000만 원만 빌려달라 그러더라고. 나한테야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돈 얘기 한 번도 안 하셨어. 그런데 왜 그렇게 돈이 또 금방 부족해지신 거래? 이혼할 때 받은 위자료가 적지는 않았었던 것 같은데. 몰라. 말로는 어디 투자했다가 다 날렸다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엔 그냥 과소비 때문이야. 명품 가방이며 구두는 잔뜩 사대고 비싼 음식은 먹고 다니는데 돈은 또 벌지도 않거든. 누나, 아무래도 노숙자 신세는 져야만 정신 차릴 모양인가 봐. 어머님이랑 아버님이랑 당신이 좀 같이 말려봐야 하는 거 아냐? 이러다가 신용 불량자 되시겠다. 엄마랑 아빠도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 딸 자식이라지만 그냥 신용 불량자 되게 내버려두라시네. 아무리 옆에서 타이르고 좋게 말해도 알아먹질 않는데 어떡하겠어. 그래도 당신은 안 괴롭힌다니 다행이다. 아니, 돈 얘기는 나한테 안 하는데 대신 다른 걸로 나 괴롭혀. 맨날 명품 가방을 어디서 샀네. 구두가 어떤 모양인데 한정판이네 하면서 시도 때도 없어. 맞장구 제대로 못 쳐주면 열폭하냐, 자기 무시하냐 등등 온갖 소리 다 하는 거 아니까 아주 힘들다. 당신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네.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니. 지금 누나 아빠랑 엄마도 손 놓은 상태라니까. 나도 오래전부터 누나 포기하다시피 했고. 그런데 당신이 괜히 받아주고 그럴 필요 없어. 당신이 뭐 빚진 거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 얘기를 들어야 해. 듣고 보니 맞는 말이긴 하네. 내가 왜 그랬지? 그리고 누나가 은근 학업 컴플렉스 있어서 당신한테 스트레스 풀려는 걸 수도 있어. 얘기 들어주는 게 고마워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감정 쓰레기 통하라고 당신 찾는 거 확실하다니까. 듣고 보니 그런 것도 같다. 아니, 얼마 전에는 애들이 듣는 데서 엄마가 돈 못 벌어서 어떡하냐는 둥 온갖 소리를 다 하더라니까. 당신도 봤으면 진짜 속 터졌을 텐데. 앞으로는 집에 괜히 부르지도 말고 거리 두면서 대면대면하게 지내. 애초에 얘기 들어주고 자시고 할 필요도 없으니까 당신이 그냥 컷해버리라고. 알겠어. 나도 더는 참고만 잊지 말아야겠다. 남편과 종종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 신우이한테 따끔하게 한마디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혼을 당한 처지가 불쌍하기도 하고 얼마나 자존감이 부족하면 물건 사느라 빚까지 져가면서 제게 자랑을 해댈까 싶기도 했습니다. 적당선에서는 참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가 가난하니까 너희들이라도 성공하라는 둥 헛소리를 하며 점점 선을 넘더라고요. 형님, 애들한테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말아주세요. 저희 나름 정해두고 있는 교육 방침이 있는 건데 자꾸 용돈이라면서 10만 원씩 쥐어주지도 말아주시고요. 아니, 애들 어릴 때부터 경제관념 심어주려고 한 건데 그게 뭐 그리 잘못이라고? 그럼 내 사랑스러운 조카들이 나중에 거지 신세 되는 거 보고만 있어? 거지 신세라뇨.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애들 잘 크고 있고 건강하게 잘 자랄 거예요.
돈은 좀 부족해도 정신이 건강한 사람으로 키울 거라고요. 지금 옳게 나 저격하는 거야? 돈만 펑펑 써대고 정신에 하자 있는 사람이라고. 매번 이런 얘기할 때마다 논점 흐리지 좀 마세요. 저는 형님이 정신에 하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애들을 바른 사람으로 키우겠다고 얘기한 것 뿐이에요. 내가 애들한테 돈 주고 나서 이런 말하는 거 보니까 날 저격한 거 맞잖아. 옳게 좀 배웠다고 사람 무시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어차피 공부 많이 해서 서울대 나와도 나중에 취직하면 결국 월급쟁이 신세밖에 더 돼? 나같이 돈 많은 사람들 밑에서 일하는 신세밖에 더 되냐고. 형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도 알겠고 좋은 의도로 그러는 것도 알겠어요. 하지만 남편이랑 저랑 정한 교육 방침을 형님이 멋대로 바꾸실 수는 없어요. 그리고 애들한테 엄마 아빠 비하하듯이 가난이니 어쩌니 그런 말씀도 말아주시고요. 아, 그러니까 나는 애도 없는데 돈만 써대는 정신 나간 년이라 이거네? 옳게 요즘 좀 사람 마음에 든다 싶더니 또 이렇게 삐딱선을 탄다? 형님이 저희한테 그동안 했던 걸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형님 이제 돈 많으신 것도 아니잖아요. 뭐? 돈이 뭐가 어쩌고 어째? 나 남는 게 돈인 사람이야. 돈 썩어 남아서 조카들한테 용돈 10만 원씩 쥐어주는 거 몰라? 남편한테 돈 빌려달라고 한다면서요. 어머님, 아버님도 말씀하셨는데 신용카드 빚 때문에 카드 돌려막기 하시는 중이라면서요. 와, 어이가 없다. 내가 그건 한때 과소비했었는데 지금은 안 그래.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가는 거 알고 있지? 하물며 내 남편, 골프장까지 가지고 있던 알부자였어. 그런 남편 뒀던 내가 당연히 건물 한 두 채쯤은 가지고 있는 게 맞지 않겠어? 그럼 남편한테는 왜 돈 빌려달라고 하신 건데요? 급하게 건물 관련해서 돈이 나갈 때가 있어서 그랬던 거지. 무슨 사람을 거지보듯 취급하니까 어이가 없네? 나 없는 돈까지 빌려가면서 허세 부리는 사람 아냐? 올케가 거지처럼 산다고 남까지 거지처럼 취급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네? 저는 거지 취급한 적 없고 제가 거지라고 생각한 적도 없는데요. 오히려 돈 좀 있다고 사람 무시하는 쪽이 더 문제 있는 거 아닐까요? 돈 문제 신경 안 쓴다 해놓고 결국 올케도 나 공격한 건 돈 아니었어? 결국 똑같은 속물이면서 위선 떠는 올케보다야 내가 100배는 낫고 진실된 사람이지. 하여튼 이래서 헛똑똑이들은 안 된다니까. 아, 그럼 형님은 항상 진실된 사람이라 이거네요? 당연하지. 멀쩡히 달려있는 똑똑한 머리 어디다 쓰고 그런 멍청한 질문을 해? 그럼 형님이 쓰시는 물건들 중에 가품은 하나도 없이 다 진짜겠네요? 그러니까 왜 자꾸 그렇게 멍청한 질문을 하냐고. 나는 가짜 취급 안 해. 진짜만 취급하지. 돈 쓸 때는 할인 적립 이런 것도 안 해. 왜? 거지같이 몇백 원에 벌벌 떠는 올케랑은 다르게 진짜 부자거든. 제가 보기에는 신우이가 어떻게든 제게 말싸움을 이기려고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보였죠. 저는 제가 한때 가르쳤었던 제자에게 신우이의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파악해보기로 했습니다. 신우이가 SNS며 프로필에 올린 사진들을 전송하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려달라고 부탁을 해보았는데요. 선생님, 신우이 분이 올린 사진들이며 물건들 이거 죄다 가짜인데요. 진짜처럼 보이려고 택이며 마감이며 직접 좀 손보기는 한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다 티가 나요. 그래? 그게 왜 가짜인 거야? 내가 보기에는 진짜 같아 보이는 것 뿐이던데. 이거 다 설명을 드리기 어려운데 혹시 왜 가품인지 진품인지 알려 하시는 걸까요? 아니, 내 시누이가 명품 가방이며 구두 같은 걸로 자랑하면서 우리 애들 교육 안 좋은 말들 아무렇지 않게 하는 사람이거든. 내가 어지간하면 참으려고 하는데 자꾸 이 사람이 선을 넘잖아. 내 교사 직업도 비하하고 제자들 가르쳐봤자 하등 쓸모없다. 이러면서. 제가 일하는 직장에서도 그런 사람들 있어요. 돈은 많은데 마음이 빈곤한 사람. 솔직히 선생님 말씀만 들으면 되게 본인이나 남들이나 힘들게 하는 분 같네요. 하여튼 그렇게 됐으니까 가품이나 명품 구분하는 방법 좀 알아둘까 해서. 본인이 나보고 위선자라고 하면서 자기는 늘 진짜만 쓰고 진실된 사람이라잖아. 그럼 가품 같은 거 밝혔을 때 어떻게 당황하나 보고 싶기도 하고. 사진으로는 사실 잘 구분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나중에 한번 지갑 같은 거 안쪽도 살펴보세요.
필기체 흐릿하게 되어 있거나 각인 같은 거 없으면 가품이거든요. 그리고 코드 같은 것도 이상한 번호 나열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내가 그런 거 다 알아볼 수 있을까? 구분 힘든 것도 있기는 한데 워낙 가품들이 많아서 이 중에 몇 개만 밝혀도 할 말 없게 만드실 수 있겠네요. 저는 결국 제자에게 부탁해 가품을 구별하는 방법을 익혔고 신우이의 집에 놀러 갔을 때 물건들 대부분이 가짜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게는 엄청 돈이 많은 것처럼 굴어놓고 집에 있는 물건들 중에 가짜가 아닌 게 없을 정도로 궁하다는 게 한심하면서도 안쓰럽기도 했죠. 하지만 이런 사람이 제 아이들에게까지 이상한 가치관을 주입하며 악영향을 미치는 걸 더는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올케, 이거 봐. 이번 이태리 가서 명품 좀 뽑았어. 올케는 이런 거 구경도 못 해봤지? 하긴, 여행 가는 것도 간당간당한 교사니까 뭐 명품 가방은 쓰지도 못하겠다.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런 건 저도 안 가져요. 으이구, 또 허세 부린다. 허세. 이게 얼마짜리인 줄이나 알고 그러는 거야? 솔직히 비싼 물건이 품질도 좋은 거 몰라? 당연히 비싼 물건 저도 좋아는 하죠. 그런데 그게 싫다는 건 다 가짜라서 안 가진다는 뜻이었어요. 이제 하다하다 그런 식으로 남을 까내리는 거야? 아, 진짜 구질구질하다 못해 안쓰럽기까지 하다. 지갑 안쪽에 각인도 없고 택번호도 제작 시기를 뜻하는 건데 완전 이상하게 되어 있던데요. 시계도 명품이라고 해놓고 완전 무게도 가볍던데. 이거 말고도 하나하나 다 가짜인 이유들 알려드릴까요? 올케가 그걸 어떻게? 아이고, 당황하셔서 이제 거짓말하는 것도 잊어먹으셨나 보다. 그야 형님이 쓸모없다던 제자 인맥 좀 동원해봤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가품을 가지고 잘난 척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라면 창피해서 절대 그렇게 못했을 텐데. 올케, 이거 남들한테는 절대 말 안 할 거지? 내 사회적 지위도 있는데 제발 부탁 좀 할게. 응? 죄송하지만 그렇게 명품 사들이는 척하면서 남들한테 돈 뜯어내고 이런 걸 보고 사기라고 그래요. 제 가족들부터 일가 친척분들까지 죄다 알려야겠으니까 그렇게 아세요. 올케, 내가 미안.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올케 애들 교육에 절대 참견 안 할게. 지금 그것 때문에 나한테 화난 거 맞잖아. 응? 솔직히 형님을 위해서라도 이건 다 알려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요. 죄송하지만 저는 누구처럼 위선 떨거나 거짓말하기 싫어하는 성격이거든요. 올케, 제발. 내가 잘못했다잖아. 나 남편한테도 이렇게 안 빌었어. 저는 신우이가 그간 해왔던 거짓말들을 다 까발렸습니다. 가족들이며 친척들이며 놀라긴커녕 그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걸 보니 신우이가 그간 해왔던 행실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정도였죠. 신우이는 그 뒤로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돈을 펑펑 써대다가 지금은 신용불량자가 되어 파산 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 와중에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사채빚을 내어 사치를 부리는 걸 보면 아직도 인간이 되려면 한참은 멀었다 생각이 들 뿐입니다.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라도 거리를 두고 무슨 일이 있든지 절대 신경도 쓰지 않을 생각이에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